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출발하는 버스 사진을 즐겁게 찍고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삼성역 정류장에서 찍은 버스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삼성역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삼성역에 왜 갔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왜 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삼성역 근처에 있는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으로 갔고, 필기시험을 마친 후 근처에서 점심과 디저트를 먹은 뒤 시간이 남아서 버스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떻게 되긴요. 당당히 합격했지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740번 버스는 주간선 버스는 아니지만 간선버스답게 선형이 매우 좋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근데 선형과는 별개로 정체 구간이 매우 많다고 그럽니다. 선형이 매우 좋은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60번 버스는 서울시에서 인가대수가 정말 많기로 알려진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용객도 엄청나지요. 제가 이 노선 2018년 7월 14일에 서해선 타러 가면서 타본 적 있습니다. 341번 버스는 한때는 하남 시내로 들어가는 유일한 간선버스로서 하남에서 서울 이동을 크게 도왔었으며, 이후 현재 노선으로 바뀌면서는 우면동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노선이 하남시까지 가던 시절인 2020년 8월 8일에 탄 적이 있었으며, 노선이 바뀐 만큼 또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2000번 버스는 남양주 진접, 오남, 진건, 퇴계원에서 강남을 바로 이어주는 노선으로서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도로 조건이 열악해 2층 버스가 못 다닌다고 합니다. 도로 조건이 어떤지 궁금해지는 이 노선 타보고 싶습니다. 6103번 버스는 서울시 공항버스 중 중간 정류장이 없는 유일한 노선입니다. 저는 현재 공항버스 자체를 타본 적 없어 나중에 6103번 포함해 여러 공항버스들도 타보고 싶습니다. M6450번 버스는 송도국제도시에서 강남권 지역을 빠르게 이어주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 덕분에 M6405번만큼은 아니지만 이용객 많습니다. 인천 1호선 연장될 때에 맞추어서 이 노선 타보고 싶습니다. 500-2번 버스는 경강선 개통 이전 강남역에서 회차했을 시절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기로 유명했으며, 현재는 그때에 비해 이용객이 줄었지만 지금도 꾸준히 잘 다닙니다. 태평역을 지나는데도 안 타본 이 노선 나중에 타고 싶습니다. 강남 07번 버스는 과거에는 10분 이내의 배차 강력으로 이용객을 엄청 모으고 다니는 노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기사 부족 문제로 지금은 배차 강력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 노선 역시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버스 사진을 찍을 때 뒷모습을 많이 찍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한 썰이 이 노선에 있는데, 과거 이 노선 탔던 날에 버스 앞면을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 기사님께서 저에게 버스를 찍었냐면서 앞면 찍는 거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333번 버스는 일반적인 간선버스와는 달리 굴곡이 정말로 많은 노선 중 하나인데요. 굴곡 구간에서 이용객이 정말로 많습니다. 굴곡이 정말 많다는 이 노선 2020년 6월 21일에 타봤습니다. 강남 08번 버스는 마을버스 규정에서 자유로운 노선인데요. 시내버스에서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마을버스 규정에서 자유로운 이 노선 2023년 1월 28일에 타봤습니다. 제가 341번을 탔던 2020년 8월 8일은 5호선이 하남풍산까지 연장되었던 첫날이었는데요. 그 당시 5호선이 하남시로 들어가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360번 버스를 정말 많이 보았었는데 그때부터 타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2018년 7월 14일 날 드디어 타보게 되었는데, 그때 드디어 타봤다라 생각했으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은 노선 이용해봐야지 했습니다. 9303번 버스는 9302번이 지나지 않는 미사남 서부 지역을 커버하고 9302번과는 달리 테헤란로까지 감으로 인해 이용객이 상당합니다. 미사지구 구경을 위해 이 노선을 타보고 싶습니다. 740번 버스는 반포대교 밑에 있는 잠수교를 양방향으로 통과하는 유일한 노선인데요. 나중에 이 노선을 타면서는 한강 이북 방면으로 잠수교를 건너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46번 버스는 노원구, 도봉구 쪽을 제외한다면 거의 직선으로 노선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 단거리 이용객, 장거리 이용객이 모두 많다고 알려진 노선입니다. 직선 구간이 많은 이 노선 2019년 8월 3일에 타봤습니다. 과거에 이 노선이 강남역에서 회차했을 시절에도 양재역과 강남역에서 태평역으로 갈 때는 이 버스를 탄 적이 없었습니다. 안 탄 이유는 간단한데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구간 이용 시에는 462번과 500-5번을 탔습니다. 이 버스 탑승한 날에 중간중간 사람이 꽤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말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객이 얼마나 많을지 안 봐도 비디오라 생각합니다. 1100번 버스는 8002번 버스의 신설로 이용객이 줄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8002번의 탑승이 힘들 정도라 이 노선의 이용객이 완전히 뺏기진 않았으며 다른 구간 이용객도 상당합니다. 비록 과거의 명성은 줄었지만 이용객은 여전한 이 노선 타보고 싶습니다. 강남 06번 버스는 세곡지구 이용객부터 해서 회차지인 삼성역 쪽까지 전 구간 이용객이 상당한 노선입니다. 그 덕분에 서울특별시 이용객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이 노선 2022년 1월 3일에 타봤습니다. 343번 버스는 과거 신설 당시에는 이용객이 정말 없는 걸로 유명한 노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노선 변경 후에는 이용객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이용객이 적었던 이 노선 2020년 6월 21일에 타봤습니다. 143번 버스는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노선입니다. 심지어 노선의 굴곡이 심하다 보니 구간 이용객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11-3번 버스는 안양시와 과천시에서 양재역과 삼성역을 한 번에 이어주는 노선으로서 이용객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 노선 역시 타보고 싶습니다. 907번 버스는 9607번 버스와 함께 이용객이 적다고 알려진 직행 좌석버스 노선입니다. 그나마 대장직으로 연장된 뒤로는 이용객이 늘긴 했습니다. 이용객이 얼마나 적은지 궁금해 이 노선을 타보고 싶습니다. 다른 노선들의 경우에는 지하철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이용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노선의 경우에는 해당 노선을 따라 생기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계속 이 노선이 이용객 순위 1위일 것 같습니다. 4318번 버스는 첫 차가 오전 3시 20분으로 서울특별시 버스들 중 가장 빠른데 그 덕분에 새벽부터 이용객을 실어 나릅니다. 게다가 굴곡이 많은 특성상 여러 구간마다 이용객이 많습니다. 첫 차가 정말 빠른 이 노선 2022년 8월 27일에 타봤습니다. 342번 버스는 서울특별시 지선버스들 중 이용객이 적다고 알려진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위례신도시 경유로 변경되면서 이용객이 약간 늘긴 했습니다. 저는 이 노선이 고속터미널까지 갔던 2018년 12월 1일에 타본 적 있으며 노선이 변경된 만큼 또 타보고 싶습니다. 4319번 버스는 잠실역 양재역 구간과 이수역 양재역 구간 이용객이 상당한 노선인데요. 특히 방배본동을 제외한 모든 방배동을 지나는 특성상 방배동에서 존재감이 대단한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2017년 9월에 타봤습니다. 9407번 버스는 직행 좌석 버스가 적은 아름마을 인근에서 존재감을 발휘하는 노선입니다. 그렇다 보니 분당에서 삼성 간 3개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이 노선 역시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이 노선은 여러 군데를 막 돌아서 가는 데다가 노선 길이도 짧지 않아서 운행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노선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 정말 대단하시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01번 버스는 삼성 서울병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노선입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 셔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강남 동부 쪽 이용객이 엄청 많은 노선입니다. 저는 삼성 서울병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노선인 이 노선 역시 타보고 싶습니다. 이 노선의 경우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GTX-A 삼성역이 개통될 경우 GTX-A로 삼성역을 접근할 수 있으니 이 노선의 경쟁력이 더욱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413번 버스는 성수동 안쪽에서 강남권을 바로 이어주는 노선으로서 그 구간 이용객이 많으며 강남구 내부 이용객 역시 많습니다. 오랜만에 성수동 구경이 하고 싶어 이 노선 역시 타보고 싶습니다. 350번 버스는 역삼로
사임당로를 완주하는 노선으로서 그쪽 길에서의 이용객이 상당합니다. 이 길들 경유하는 이 노선 2018년 10월 20일에 타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족이랑 석촌호수 구경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노선을 본 적이 많았고 타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요. 2020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타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노선을 탔었던 시절에 하남 공영차고지 직전 정류장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내리라고 들은 게 생각나는데요. 그 이후부터 차고지 앞쪽 정류장에서 하차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봅니다. 이 노선은 회전이 많다고 알려진 노선인데요. 그렇다 보니 좌회전차로 진입과 관련해서 힘든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회전하는 수가 많은 만큼 그쪽 구간 이용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노선이 과거 여의도까지 갔던 363번 시절 때와 9호선 연장 개통으로 인해 과거보다는 이용객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태우며 잘 다니는 이 노선 대단하다 느낍니다. 3217번 버스는 노선 연장 이전부터 거여동에서부터 이용객이 많았었으며 복정역에서 거여동 구간 연장 이후로는 이용객이 더욱 더 늘어났는데 특히 스타필드시티 위례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위례 쪽도 제대로 지나볼 겸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2415번 버스는 자양동에서 잠실역 구간 이용객이 많으며 강남구 구간에서는 학생 이용객들이 많은 노선입니다. 노선을 보면 강남구 쪽에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 구간마다 이용객이 있다 그럽니다. 특정 구간 이용객이 확고한 이 노선 2021년 12월 4일에 타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안양시 면허의 시내버스를 타본 기억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11-3번을 포함해 안양시 면허의 일반 시내버스를 타보고 싶습니다. 342번 버스는 361번, 351번 시절에 비해 이용객이 줄어들기도 했었으나 9호선이 중앙보훈병원까지 연장 개통된 이후로는 9호선 환승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난 노선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성공한 이 노선은 2020년 6월 21일에 타봤습니다. 이 노선 탑승 당시에 처음에는 잠실역 9번 출구 쪽으로 건너가서 탈까 했는데 버스가 바로 온 덕분에 잠실역 1번, 11번 출구 쪽에서 탔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양주시 면허 일반 시내버스들은 몇 번 타봤는데 남양주시 면허 직행 좌석 버스는 안 타봐서 나중에 2000번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타보고 싶습니다. 3414번 버스는 9호선 연장 개통으로 이용객이 많이 감소한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 회차지가 고속터미널에서 개포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선이 변경되기 전인 2021년 11월 20일에 타본 적이 있었으며 노선이 변경된 만큼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노선 탑승 당시에 잠실 쪽에서 엄청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잠실 쪽도 강남 쪽만큼이나 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정체를 즐기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301번 버스는 전 구간에서 단거리, 중장거리 이용객이 많은 노선 중 하나입니다. 감차가 약간 있었지만 이용객은 여전하니 말 다 했습니다. 이 노선은 2019년 10월 27일에 타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수원 쪽 관련 여행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